조선 영조 시절 백성들의 삶은 언제나 하늘과 관아 두 가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늘이 비를 내리면 그나마 숨통이 트이고 관아가 손을 뻗으면 그것마저 빼앗겼습니다. 충청도 청풍 인근의 작은 마을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산골에도 봄이 되면 진달래가 피고 가을이 되면 들녘에 벼 이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해 가을 그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군역 차출이 유독 심했던 해였기 때문입니다. 마을 어귀 오두막에 70을 바라보는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순례. 젊어서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를 손수 키워낸 여인이었습니다. 아들 이름은 복동. 성실하고 순한 아이였습니다. 어미의 눈이 어두워진 뒤로는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반드시 어미 손을 잡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낱낱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 복동이 군역에 끌려간 것은 3년 전 이른 봄이었습니다. 22살이었습니다. 관아의 사령이 마을에 들이닥쳤을 때 복동은 밭을 갈다 말고 끌려나갔습니다. 어미에게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순례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지팡이를 짚고 마을 어귀까지 나왔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길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복동이 이미 군역을 마쳤다는 사실을. 군역은 본래 2년이 원칙이었습니다. 복동은 진즉에 기한을 채웠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전 하나가 그 문서를 감춰버렸습니다. 이방 소속의 아전 최가. 마을 사람들이 뒤에서 쇠거머리라 부르는 자였습니다. 그는 제대 문서를 처리해주는 대신 가족에게 곡식이나 돈을 요구하는 짓을 상습적으로 해왔습니다. 복동의 어미에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순례에게는 줄 것이 없었습니다. 눈먼 노파 혼자 남은 논도 없었으니까요. 아전은 그냥 서류를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알면서도 입을 닫았습니다. 관아에 말했다가 되레 해코지를 당할까봐.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늦가을 어느 날 오후 삿갓을 눌러 쓴 나그네 한 사람이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행색은 허름했습니다. 낡은 회색 두루마기, 먼지 묻은 집신, 등에 맨 작은 보따리 하나. 그러나 걸음걸이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눈빛은 조용했지만 마을을 한 바퀴 훑어보는 시선만은 놓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그네는 주막에 들러 막걸리 한 사발을 시키고 주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다들 어찌 저리 기색이 어둡소? 가을거지가 나쁘기라도 했소? 주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가을거지는 그럭저럭이었는데요. 다들 군역 때문에 속이 상해서요. 우리 마을 총각들이 몇이나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거든요. 나그네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술 한 사발을 다 비우고 조용히 마을을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물가에 쪼그리고 앉은 노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빈 바가지를 무릎에 올려놓고 지팡이를 꼭 쥔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도 아닌 듯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어찌 그리 앉아 계십니까? 노파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흐릿했습니다. 나그네 어른이시오? 쌀이 떨어진 지 사흘이요. 이웃에 손 벌리기도 민망하여 그냥 물이나 마시려고 나왔소. 나그네는 잠시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은 없으십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군역 간 지 3년째요. 기한이 지났을 텐데도 소식이 없으니. 노파의 목소리가 거기서 잠깐 끊겼습니다. 살아있긴 한지 모르겠소. 나그네는 말없이 등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보따리를 열자 길을 떠날 때 챙겨온 주먹밥 2덩이와 노잣돈 몇 냥이 나왔습니다. 나그네는 주먹밥을 노파의 손에 쥐어주고 동전을 바가지 안에 살며시 놓았습니다. 많지 않습니다만 드십시오. 쌀은 이 돈으로 사시고. 노파는 손으로 더듬어 나그네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이 거칠었습니다. 평생 일만 한 손이었습니다. 나리,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나그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주 잠깐. 그냥 길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노파는 나그네가 떠나는 발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그네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막 뒤편 헛간에서 밤을 보내며 마을 이곳저곳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주모에게 들은 이야기, 노파에게 들은 이야기,
그리고 낮 동안 마을에서 주운 눈치들. 퍼즐이 하나씩 맞춰졌습니다. 군역 기한이 지난 청년들이 여럿이라는 것. 제대 문서가 관아 아전의 손에 묶여 있다는 것. 아전이 뒷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나그네는 등불도 켜지 않은 채 작은 책자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붓끝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사흘 뒤 청풍 관아에 마란필이 들이닥쳤습니다. 마패를 손에 쥔 사내가 관아 마당에서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쾅! 북소리 하나가 관아 마당을 흔들었습니다. 사또는 의관을 여미지도 못한 채 뛰어나왔고 아전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어사는 단 한 가지를 먼저 요구했습니다. 군역 미제대자 명부를 지금 당장 가져오시오. 이방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고 어사는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복동의 이름이 적힌 곳이었습니다. 아전 최가는 그 자리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제대 문서를 고의로 지체시키고 뒷돈을 요구한 혐의, 군역 관련 문서를 위조 은닉한 혐의. 최가는 처음에는 잡아댔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사가 내민 장부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최가는 파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포박되어 가명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사또 역시 관리감독 소홀로 엄중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주 안에 복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야윈 얼굴, 거칠어진 손, 하지만 두 다리로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오두막 앞에 서서 어미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술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팡이를 놓쳤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뻗어 더듬으며 걸어갔습니다. 복동이 달려와 어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삿갓은 나그네가 암행어사 박문수였다는 것을. 주먹밥 두 덩이를 건네고 이름도 밝히지 않고 사라졌던 그 사람이.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사 어른은 왜 그냥 가셨을까요? 고맙다는 인사라도 받으실 것이지. 오래된 마을 훈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라오. 밥 한 덩이를 베풀기 위해 어사가 된 것이 아니고 어사이기 때문에 밥 한 덩이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분이지. 박문수는 그날도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